당신 주변에도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기쁘다 해도 무덤덤하고 슬픈 일이 생겨도 냉정한 얼굴. 항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곤 하죠. 대단하다는 존경심과 어딘가 무섭다는 경계심. 왜일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 섬뜩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인간다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학자 스피노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감정에서 벗어나 이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정말 감정을 없애야 인간답게 사는 걸까요? 감정 없는 사람은 괴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상적인 인간일까요? 오늘은 감정이 없는 사람 진짜 괴물일까? 이 질문에 대해 스피노자의 철학을 통해 깊이 들어가 봅시다. 스피노자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입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신은 곧 자연이다. 즉 자연 결정론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생각, 행동조차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분노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 정해진 반응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서, 팩트와 이성리전.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서는 우리의 힘이 증대되거나 감소되는 상태입니다. 예컨대 사랑이나 기쁨은 우리 존재의 힘을 키우고 두려움이나 질투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정서에 지배당한 채 산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왜 슬픈지, 왜 불안한지를 모른 채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죠.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사물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긴다. 즉 감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모든 것을 이성으로 통찰하고 원인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적으로만 사는 인간,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인간은 정말로 더 나은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다툰 후 그 사람은 감정 없이 조용히 돌아서고 나는 밤새 뒤척이며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자책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하루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하죠. 와, 쟤는 감정이 없나 봐. 무섭다. 하지만 스피노자식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감정을 억제한 게 아니라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고 자기 힘을 줄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우울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고 다음 전략을 세우자고 말하죠.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을 비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는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 능력을 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없애는 것과 지배받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이상적인 인간은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깊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감정을 판단하지 않기.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이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라고 말했죠. 감정의 원인을 추적하기. 일기나 감정 노트를 써보세요. 오늘 왜 기분이 나빴지? 그 사람의 말 때문인가? 왜 그 말이 나를 자극했지? 이런 식으로 감정의 뿌리를 찾다 보면 단순한 화도 나에 대해 더 많이 말해줍니다. 이성적 거리두기 훈련. 감정이 강하게 일어날 때 당장 반응하지 말고 10초 멈춰보세요. 이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감정을 관찰자처럼 표현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는 감정에서 벗어나 나와 감정을 분리해보는 훈련입니다. 정서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기쁨과 슬픔은 흘러가는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흘러가는 감정을 붙잡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도 스피노자식 자유에 다가가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 없는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감정에 의해 그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괴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감정을 경험했고
그 감정을 자기 안에서 충분히 소화해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감정의 유무가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감정에 숨겨진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은 지금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정 없는 사람이 실제로 감정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방식일 뿐일까요?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은 정서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도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감정 회피형 인간과 감정 통찰형 인간은 다릅니다. 감정 회피형 인간은 고통을 느끼기 싫어서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화나지 않았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며 자신의 감정을 축소하죠. 이들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억눌린 감정들로 인해 언제든 폭발하거나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 감정 통찰형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근원과 구조를 이성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통로로 삼습니다. 스피노자는 후자의 인간을 자유로운 인간이라 말합니다. 그는 감정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아닌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인간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이성은 냉정하다는 이분법이죠. 하지만 스피노자에게 이성과 감정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질서를 세우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본능적으로는 분노라는 정서가 올라오겠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고민하고 그 말이 나의 어떤 불안을 자극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은 통찰로 승화됩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바로 이 정서의 재해석을 요구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새로운 알무로 바꾸는 과정이죠. 이건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면 트라우마가 되고 감정을 인식하면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즉, 감정이 없다는 건 괴물이라기보다 진짜 감정을 아직 마주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어요. 반대로 진짜 괴물은 자신의 감정에도 타인의 감정에도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그 감정을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때로는 가장 섬세한 공감의 신호이며 때로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스피노자가 말한 진정한 인간성은 감정을 도구처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존재의 흐름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흐름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내적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없는 사람은 괴물이 아니라 감정의 목소리를 아직 듣지 못한 혹은 들을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감정 없는 사람이 무섭다고 말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상처받지 않는 사람,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무감정한 인간처럼 포장하곤 하죠. 그러나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감정이 없다는 건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그 반응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이해할 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즉, 감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 감정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 감정은 매우 강렬하고 고통스럽죠. 이 감정을 단순히 나는 화가 났다로만 끝내면 그 감정은 당신을 갉아먹고 맙니다. 하지만 왜 내가 이토록 상처를 받았을까?를 묻는다면 그 안에는 내면의 욕망, 기대, 두려움, 과거의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정서를 이성으로 바라보는 스피노자의 방식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객관화하는 시선이 생기면 우리는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상태를 기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확장될 때,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때 느끼는 존재적 충만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사람은 사실 자기 존재를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한 채 무감각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되고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괴물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감정 표현을 비효율적이라고 여기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을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을 억압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위험한 현실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감정에 무심하며 삶의 의미조차 느끼지 못하는 정서적 빈곤 속에서 우리는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피노자가 말한 자연 속에서의 인간은 절대 감정을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그 감정을 통해 더 높은 인식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짜 괴물은 누구일까요? 감정이 없는 사람? 아니면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듣고 있나요? 자신의 감정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다시 자연의 일부로 서로를 이해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감정을 통제하려 하고 누군가는 감정을 회피하려 하며 누군가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셋 중 어느 쪽에 속하나요?